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원수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사원수를 다루기 전에 먼저 복소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복소수보다 더 큰 수의 체계가 있을까요? 자, 이것을 알려면 복소수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복소수는 예전에 이제 실수만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우리가 자, 이런 2차 방정식을 푼다 그랬을 때 해가 이제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자,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숫자가 우리가 없다. 이런 숫자를 상상할 수 없으니까 얘를 이제 해가 없다. 이렇게 한 건데 허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허수는 언제 등장했냐? 2차 방정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허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올려둔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이 허수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나오고 허수가 나오고 나서 그래서 이제 복소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소수로 확장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복소수보다 큰 수의 체계는 왜 못 찾았나? 왜 복소수보다 큰 수의 체계는 못 찾았을까요? 자, 이것은 일단 실수, 계수, n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때 복소수의 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복소수, 계수, n차 방정식을 풀면 복소수 범위에서 n개의 근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정식에서 우리가 n차 방정식을 풀면 거기에 복소수 범위에서 n개의 근이 나오니까 이것보다 더 큰 어떤 수의 체계로 확장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방정식을 풀 때는. 자, 이런 이제 수학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으로 자, 복소 평면이 있어요. 자, 이 복소수가 만들어져서 이 복소 평면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해서 실수축과 허수축에서 이렇게 이제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복소 평면에서 복소수를 가지고 놀다 보니까 재밌는 일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평면 기하를 복소수를 이용하면 되게 쉽게 다룰 수가 있더라. 특히 회전. 이 점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 뭐 도형을 회전시킨다든지.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것이 이 복소수를 이용하면, 복소 평면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되더라. 라는 이제 성질을 이제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나옵니다. 자, 이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이 복소 평면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2차원에서는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자, 3차원에서 회전을 쉽게 할 수 없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3차원으로 이렇게 x, y, g 이렇게 해서 이 3차원 공간상에 이런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점을 뭐 x축으로도 회전시키고 y축으로도 회전시키고, 예를 들자면 얘를 x축으로 회전 막 이렇게 이제 회전시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y축으로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 G축으로 뭐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겠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회전을 쉽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생각한 것이 뭐였냐? 자, 우리가 복소수라는 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a 더하기 bi 해서 i는 허수고요. 그리고 a랑 b는 실수죠. 자,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 a 더하기 bi라는 구조를 잘 한번 보면 얘네는 a 곱하기 1 더하기 b 곱하기 i.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예전에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 자, 여기를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과 i. 자, 얘는 뭐죠? 어떤 이 수를 표현함에 있어서 실수와 허수를 대표하는 그런 단위를 대표하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곱하기로 실수가 연결이 돼 있고 실수부와 허수부는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자, 요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 이걸 이제 선형 결합 구조라고 하는데, 자, 이 구조를 가지고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3차원 공간에서 그러면은 3차원으로 바꾸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를 더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 자, 이렇게 실수, 그 다음에 i라는 허수, 그 다음에 j라는 허수,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곱하기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고, 당연히 a, b, c는 실수겠죠. 그리고 걔네들을 이렇게 이제 더하기로 연결을 한다. 자,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고, 어차피
i라는 애는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허수라면 j라는 애도 우리가 가상의 허수를 만들면 되지 않냐. 자, i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j도 우리가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허수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실수부, 그 다음 i라는 허수부, j라는 허수부를 해서 3개를 만들어서 이 3차원 회전을 뭔가 표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3차원의 점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겠죠. 자, 했는데, 자, 기본적인 연산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어떤 숫자랑, 그리고 자, 요런 숫자를 2개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더하기 빼기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실수는 실수부끼리, 그리고 허수는 허수부끼리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하면 되더라. 자,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 얘를 곱하기를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 곱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쭉쭉쭉 나올 텐데 여기서 bi 곱하기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cj 곱하기 yi, 자, 요런 곱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허수를, 자,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j 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i랑 j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숫자라고 했을 때, 자, i랑 j를 곱한 것, 그리고 j랑 i를 곱한 것, 자,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정의를.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얘를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i라고 할 것이냐, j라고 할 것이냐, 뭐 아니면 1이라고 할 것이냐, 뭐 마이너스 i냐 마이너스 j냐, 뭐로 해야 되냐, 과연 이 숫자를. 자, 여기서 해밀턴이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여기서 막힌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실패했어요. 실패. 자, 실패했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 4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4원수는 뭐냐? 4원수는 우리말로 하자면 4개의 근원이 되는 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4개이기 때문에 4원수고요. 자, 이거를 해밀턴은 어떻게 해결했냐?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간단하죠, 사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수부, 그리고 여기가 이제 i에 해당하는 허수부겠죠. 여기가 이제 j에 해당하는 허수부고, 얘가 k에 해당하는 허수부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총 항을 이렇게 4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4개의 근원이 되는 숫자 해서 4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4개로 만들었더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당연히 허수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j 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k 제곱도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리고 i, j, k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곱하기도 정의하고 나누기도 정의하고 막 이것저것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성질이 필요하냐면, 일단 곱셈에서 교환 법칙을 포기해야 되더라. 그래서 교환 법칙이 안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왜냐면 이거를 이제 더하기 빼기는 문제가 없는데 곱하기랑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려고 막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곱셈의 교환 법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 수의 체계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환 법칙이 안 되고, 요 i 제곱, j 제곱, k 제곱은 전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처럼 이제 i, j를 곱하면 얘는 k, 그리고 jk를 곱하면 i, ki를 곱하면 j, 이렇게 되고, 이제 교환 법칙이 안 된다 그랬죠. 교환 법칙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면 부호도 바뀝니다. 그래서 kj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나오고 ik를 곱하면 마이너스 j가 나오는, 허수들끼리 이런 규칙으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 4원수라는 것이 계산이 잘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3차원 공간에서 회전을 쉽게 하고 싶어서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3개로는 안 되니까 4개로 4원수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4원수를 가지고 3차원의 회전은 어떻게 하냐? 자, 어떻게 하냐 이거죠. 왜냐? 4원수는 축이 4개가 나와야 되죠. 그죠? 왜냐면 실수축이 있어야 되고, i 허수부 축이 있어야 되고, j 허수부 축이 있어야 되고, k 허수부의 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이 그러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로 3차원 회전을 하냐, 그죠? 자, 여기서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연구를 한 끝에 우리가 i, j, k 3가지의 허수부를 가지고 3차원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을 3개의 허수부만 가지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자 이렇게 있으면 얘가 결국에는 이렇게 회전을 어떻게 할까 해보니 얘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되더라, 2개를. 그래서 이 실수부랑 허수부를 뭔가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갈라지면 어떻게 되냐, 얘가 스칼라, 그리고 이 뒷부분이 벡터, 이렇게 사원수는 구분이 돼서 서로 이제 영역이 나눠져서 수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의 회전은 이 벡터 영역, 허수부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I 허수부, J 허수부, K 허수부로 이루어진 영역을 가지고 이 점을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회전을 I축으로 회전을 시키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J축으로 회전을 시키던지, 아니면 이렇게 K축으로 회전을 시키던지, 이런 식으로 I, J, K 이 허수부 축만 가지고는 회전을 잘 시킬 수가 있고, 여기에 실수부는 빠진다. 이게 결국에는 이 스칼라, 이 실수부는 결국에 스케일에만 관여를 해요. 나중에 이제 벡터를 다루면 알게 되는데, 그리고 이 벡터 부분은 결국에 스케일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회전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칼라 부분은 아무리 내가 뭔가 곱하기를 해줘도 회전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스칼라 부분과 벡터 부분을 사원수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 벡터 부분만 3차원 공간에서 회전해서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된다. 그래서 이 스칼라라는 이름도 사실은 스케일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제 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학 수학에서 3차원의 그 공간상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I, J, K로 표현을 하죠. 그 이유도 이 사원수에서 이 벡터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학 수학에서 이제 공간상의 3차원상의 단위 벡터, X축 방향 단위 벡터, Y축 방향 단위 벡터, G축 방향 단위 벡터를 IJK로 표기하는 이유도 이 사원수라는 개념, 그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복소수의 그 I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나온 것이고, 실제로 이 벡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또 더 이제 자세하게 이것저것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벡터라는 개념은 사원수에서 왔고, 사원수라는 것은 쉽게 회전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데서 왔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공학 수학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당연히 사원수도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원수를 다뤄봤는데, 자, 누군가는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사원수보다 그러면 큰 수의 체계는 없냐? 사원수보다 큰 수의 체계는 없는지,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 궁금해하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사원수보다 큰 거, 5원수, 6원수 이런 거를 만들면 되죠. 그죠? 근데 실제로 5원수, 6원수는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아까 전에 3원수가 안 되는 것처럼 여기 앞에서 3개짜리를 했을 때 실패했죠. 그런 것처럼 5원수, 6원수도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이제 8까지 가면 됩니다. 8원수까지 가면 되고, 그리고 16원수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쭉쭉 가면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이게 이제 더 커질수록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8원수까지 가게 되면,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곱셈의 결합 법칙도 안 됩니다. 자, 아까 4원수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8원수로 가면 교환 법칙도 당연히 안 되고 결합 법칙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갈수록 점점 뭔가 조건이 많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큰 수의 체계를 더 이상은 이제 만들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8원수와 16원수는 현재로서는 사용이 되지 않고, 그나마 4원수까지만 사용이 되고, 4원수 같은 경우에도 3차원의 회전에 대해서 좀 쉽게 다룰 때, 그럴 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